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등식인 젠슨 부등식이고요. 이제 젠슨 부등식 이것도 뭐 별거는 아니고요. 정의 써놨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자면 또 우리 분산의 정의, 분산 베리언 정의에 따르면 임의의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항상 양수이죠. 이 분산이라는 거는 기대값인데 이거 무슨 기대값이냐? x 빼기 2의 x의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제곱이라는 놈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양수이다. 그 사실로부터 이런 부등식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분산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그게 0 이상이니까 이런 부등식이 일단 하나 나오고, 거기서 요 놈을 우변으로 보내면 이렇게 부등식 나오는 거죠. 요 부등식.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함수를 하나 정의하면은요, g라는 함수인데 이게 인자를 제곱시켜주는 함수예요. 그 함수 하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부등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g에다가 x 넣은 거니까 g에다 x 넣은 거니까 이거고 요거에다 기대값 한 거니까 요거는 g에다가 여기에다가 2x 넣은 거니까 g2x는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한 거냐면 별거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이런 함수 정의해가지고 약간 뭐 함수의 기대값 그리고 맞나?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리고 기대값을 인자로 받은 함수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르게 써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g라는 놈을 이런 함수로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런 함수라는 거는 볼록 함수의 한 예시야. 볼록 함수.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말로 볼록 함수라고 그래. 볼록하다고. 왜 이걸 볼록하다 그러냐? 이제 뒤에 저기 약간 이제 그림이 보여서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볼록 함수에 대해서 이렇다는 걸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즉 젠슨 부등식, 젠슨이라는 사람이 뭐 처음에 발견을 했거나 뭐 그랬겠죠. 젠슨 부등식은 임의의 볼록 함수 g에 대해서 이에 이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은 볼록 함수란 뭘까? 더 막 엄밀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2차원에서만 얘기를 할 건데 뭐 3차원, 뭐 4차원, 뭐 일반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2차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의미만 얘기한다면 볼록 함수는 이제 어떤 함수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면 돼. 어떤 펑션을 우리가 컨벡스하다고 한다라는 거야. 어떤 펑션이 볼록하다라고 한다. 언제? 너가 아무 두 점을 그래프에서 아무 두 점을 뽑았는데 어, 그리고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그런 이 라인 세그먼트 선을 그었을 때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엔타이어 세그먼트 그 전체 선이 이 그래프보다 이제 위에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그 함수 볼록하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 되고요. 그림에서 지금 이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 요거 하나 뽑고 요거 하나 뽑고 요거 하나 뽑으면은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요거가 이제 해당되는 이 x축 값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x축 값을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두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전체 점이 요 그래프 요거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함수는 볼록 함수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지수 함수도 그래요. 지수 함수는 그냥 아까 전에 이제 노트에다도 그랬겠지만 여기가 이제 0,1이고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요. 얘도 아무 두 점이나 뽑으면은 그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 얘가. 아무 두 점이나 막 뽑으면 지수함수가 그런 거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볼록 함수랑 이제 대칭적으로 오목 함수란 것도 있어요. 오목 함수는 영어로 컨케이브 펑션이라 그러고 컨케이브 펑션은 반대야. 반대로 이런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두 점에 점을 딱 이었을 때 걔가 이 그래프보다 이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예시 중에 하나 로그 함수고요. 로그 함수는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는 아무리 두 개를 어떤 두 놈을 골라서 이어도 다 이 밑에 있단 말이야. 이 밑에.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컨케이브 볼록이 뭐고, 아니 컨벡스 볼록이 뭐고, 컨케이브 오목이 뭔지 이게 제가 정의를 얘기했고, 어떤 함수가 그리고 컨벡스하다는 거, 함수가 볼록하다는 것과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놈이 오목하다는 거, 컨케이브하다는 거는 서로 동치다. 똑같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볼록성과 오목성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더 내려보자면은 이런 것이다. 어떤 실수 구간 i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실수 구간인데 여기에서 그냥 뭐 아무 인터벌을 그냥 이렇게 잡은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함수 g가 있어가지고 그 g가 그 인터벌 구간을 실수로 보내는 그런 함수다.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이 인터벌, 이 구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두 점 x, y라고 했을 때요. 이 그림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점 x, y와 구간 0,1에 포함되는 임의의 실수 알파, 즉 어떤 알파가 있는데 얘는 0 이상 1 이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하면 그 함수 g가 컨벡스하다, 볼록하다라고 한다. 요 관계가 성립하면요. 요 관계가 바로 제가 여기서 그 밑에 그림으로 보여준 사실 그 관계예요. 를 봐요. 지금 g라는 함수 안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x에다가 알파 곱한 거고 y에다가 1 빼기 알파 곱한 거야. 근데 알파라는 게 0에서 1 사이라고 했잖아. 그 말인즉슨 이 x랑 y 사이에 어딘가를 찍은 거예요. x랑 y 사이 어딘가, 요 어딘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봐봐. 그래서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이 그래프를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 값을 삼보면 되죠. 여기가 되겠죠. 이하다. 뭐보다 이하냐? 이거보다. 알파랑 1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평균 해주는 거예요.
가중평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자, gx라는 거는 얘가 x잖아요. gx는 색을 이걸로 할게요. gx는 여기에요. 여기가 gx고 gy는 요 y에 해당되는 그 그래프 값이니까 여기에요. 함수 그래프 값, 뭐 함수 값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만큼을 알파랑 1-알파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알파 대 1-알파로 나눠주는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여기 저기 뭐야 알파 x 플러스 1-알파 y를 이걸 내가 대략 여기로 찍었잖아요. 여기로. 그러면 이거 대 이 정도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똑같은 비율로 알파 대 1-알파로 나누면 뭐 한 이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 여기를 이제 더 여기가 작고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이제 알파, 이만큼이 1-알파에 해당되는 비율인 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사실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즉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쭉 이은 선, 이 선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때 얘가 얘보다 크다. 얘가 더 높이 있다. 반면에 얘가 성립하면은 이게 이제 요 부등호가 이제 반대로 가 있는 거죠. 부등호가 반대로 가 있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 때는 우리가 오목하다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볼록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볼록 함수.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이거를 또 조금 더 한번 씹고 뜯고 즐기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이제 좌변에서 요거는 사실 x와 y의 가중평균을 나타낸다고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죠. x랑 y 사이 y를 가중평균, 그러니까 x랑 y를 가중평균하면은 이 사이의 점들이 된다. 발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x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겠죠. 최대한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를 1로 잡으면 요게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냥 x가 돼 버리잖아요. 그게 알파가 1일 때. 요거는 반대로 알파가 0일 때. 그렇겠지? 좌변의 요거는 x와 y의 가중평균이 되고 우변의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우변의 요거는 이거랑 이거의 가중평균이 되겠죠? 이거랑 이거의 가중평균.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를 이 구간을 가중평균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1이면 그냥 gx가 되고 알파가 0이면 알파가 0이면 이게 없어져 버리고 요게 1이 돼갖고 그냥 이게 되죠. gy가 되는 거고 알파 x부터 gx부터 gy까지 요 사이 어딘가를 콕 찍어주는 것이다. 이게 정리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볼록 함수의 볼록성, 오목성을 정의를 내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정리를 선언을 하는데 뭐냐면 어떤 볼록 함수 g가 있고 그리고 임의의 n개의 변수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인터벌 i가 있는데 그 i에 속하는 n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가 이제 i인 거고 여기에 이제 뭐 x1, x2, x3에서 n이 있는 거죠. 여기에 n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알파들이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뭐 여기에서의 정의는 이 임의의 두 점이었잖아요. 임의의 두 점에 대한 정의였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좀 일반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도 n개로 늘렸고 그거에 각각의 이제 그 연관시킬 개수들도 n개로 늘렸어. 알파 1에서 알파 2에서 알파 n까지. 근데 그 알파들 그 개수들끼리 합하면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 하는 비음의 실수 알파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볼록 함수랑 n개의 변수랑 그리고 각 변수에 대응되는 개수 알파 i들. 근데 그 알파 i들끼리 다 더하면 1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부등식 성립한다는 거. 이런 부등식이 뭐냐? 어디서 좀 많이 본 형태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만 점이 두 개가 아니라 n개로 확장된 거죠. 말하자면 얘가 이제 알파 1이고 얘가 알파 2 또한 케이스인 거죠. 요거에.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알파 1 곱하기 gx1, 알파 2 곱하기 gx2, 알파 n 곱하기 gxn. 그거에 대한 증명은 뭐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면 된다. 앞에서 이제 이 정의에 의해 가지고 두 점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세 점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두 점에 대해서 성립하면 세 점에 대해서 성립한다. 세 점에 대해서 성립하면 네 점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n개의 점에 대해서 성립하면 n 플러스 1개의 점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러면 이게 이 단원 이 부분 이 토픽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다섯 번째 거 부등식의 이름이 젠슨 부등식이었으니까 이제 젠슨 부등식을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아까 전에 도입부에서 다 소개를 했지만 이런 거라는 거고. 그래서 젠슨 부등식은 임의의 확률 변수 x와 볼록 함수 g에 대해서 다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거의 증명은 뭐 x가 이상 확률 변수고 이 gx의 기대값과 이 g에다가 이 기대값을 넣은 놈에 대한 부분적 증명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아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일반적으로 증명하려면은 조금 까다로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까다로운 뭐 예외 케이스 같은 거를 다 챙겨야 될 수가 있으니까 부분적 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x1부터 x2에서 xn까지를 확률 변수 x의 치역의 원소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 정리의 부등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앞에 정리의 부등식 요런 거 요거를 떠올려 보자. 그러면 요거죠.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때 근데 요 각 가중치 요 알파 이 가중치 알파들을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알파 i가 알파 i에다가 이 뭐였습니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였죠. 그리고 이거는 뭐였냐면 확률 변수 x가 i일 확률이었죠. 그렇게 알파 i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사실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 그러면은 성립하잖아요, 이거? 성립하잖아요? 지금 이 부등식 성립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알파에다가 이 그런 확률 질량 함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다 만족하잖아. 이 알파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은 1이 돼야 되는 거. 왜냐면은 얘네들이 확률이니까. 다 확률이고 이 확률 변수 x의 치역의 원소들 사실 이제 모든 원소들이라고 하는데 치역의 모든 원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이제 알파 i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부등식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의 좌변 우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좌변은 이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되냐면은 요게 사실 이 기대값이니까 지금 알파 i를 우리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x1 곱하기 px는 x1 더하기 x2 곱하기 px는 x2 이거를 이제 뭐 xn에 대해서 다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대값의 정의고 단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의 정의. 그래서 좌변은 이게 되는 거 같죠? 우변은 g의 x1 곱하기 p의 x1 x가 x1이라고 플러스 g의 x2 x는 x2이라고 이거를 모든 xn에 대해서 한 거니까 어, 이거를 좀 내가 슬라이드에다 글을 많이 써놔서 조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가 크다. 이거는 그냥 뭐요 좌우를 바꿔 쓰는 거죠. 바꿔갖고 고등어도 이렇게. 그래서 젠슨 부등식은 우리가 볼록 함수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젠슨 부등식을 적용하려면은 중요한 게 이 함수가 볼록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수가 볼록 함수다. 그러면 함수가 이제 볼록하냐 아니냐라는 걸 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이런 방법 있잖아요. 2차 도함수의 비음성을 점검한다. 뒤에 써놨는데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그놈이 비음인지 논 모티브한지 비음이라는 거는 뭐 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다 정리로 써놓으면은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 g가 볼록 함수의 조건과 이 인터벌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값에 대해서 그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한 놈의 값이 비음이라는 조건, 0 이상이라는 조건은 또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 정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gx를 아까 처음 예시에서 본 것처럼 x제곱이라고 하면은 g 한 번 이거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2의 x고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제 그냥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0 이상이니까 그러면 g는 이 실수상에서 볼록 함수야. 이렇게 우리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g가 만약에 오목 함수면은 이 젠슨 부등식이 반대로 성립한다. 이게 반대가 된다. 이렇게. 그럴 것 같죠? 약간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런지 뭐 증명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예시입니다. 젠슨 부등식의 예시인데 임의의 양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요것과 요거의 크기를 모든 이 a에 대해서 비교해봐라. x의 a승의 기대값과 x의 기대값의 a승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봐라. 모든 a에 대해서. 볼까요? 먼저 우리가 좀 제껴줘야 하는 경우는 a는 0인 경우와 a가 1인 경우예요. 0, 0, 1인 경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A 여기에다가 요거랑 요거 비교하는 건데요. A에다가 한번 0 넣어봐. 0 넣으면은 X의 0승이면은 그냥 1이죠. 그냥 1이고 그리고 2의 X에다가 0승 하면은 이것도 1이죠. A가 0인 경우는 그냥 1이야. 둘 다 1이야. 둘 다 1로 그냥 같아지고 A가 1인 경우는 2의 X의 A승인데 A가 1이니까 그냥 이거고 2의 X의 A승인데 A가 1이면은 그냥 이거고 이것도 그냥 같고 이것도 같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너무 그냥 당연하다 이거예요. 자명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이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약간 함수식으로 써가지고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보는 거죠. gx를 x의 a승 이런 함수라고 정의를 하면은 g를 두 번 미분한 거는 한 번 미분하면은 a의 x의 1이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한 2차 도함수를 구하면 a 곱하기 a 빼기 1의 x의 a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x가 그리고 또 양의 확률 변수잖아요. 이미 양의 확률 변수. 뭐 양이니까 0도 아니고 그냥 0보다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요 영역에서만 값을 갖게 될 거고요. 네, 한번 이 2차 도함수 값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2차 도함수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E의 값을 좀 두 경우로 나눠.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실수선이 있는데 A가 0보다 작은 부분 작거나 그리고 여기를 1로 할게요. 이게 이거고요. A가 0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큰 부분. 0과 1 사이인 경우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하는데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뭐 판정하겠다는 건데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 A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경우니까 요 경우부터 0보다 그냥 작은 경우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0보다 작죠. 이거 음수죠. 여기가 음수고 이거는 또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음수죠.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 하니까 이거는 양수죠. 그리고 요거 x가 그리고 양의 확률 변수니까 요거 x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니까 요거 양수니까 요거 양수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요 g의 2차 더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거고요. 또 비슷하게 그다음에 요 경우를 보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 g 프라임 x를 보면 그러면은 요거 1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거고 이거가 a가 1보다 크니까 요것도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요거 0보다 큰 거고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2차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거 a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gx는 볼록하다. 요거에 의해서 요 정리에 의해서 gx가 0보다 크니까 gx는 볼록하고요. 그리고 봐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 보자. 이것도 보면 이거를 뜯어보면은 이게 0에서 1 사이니까 이건 0보다 크죠. 0보다 큰데 이게 a가 0에서 1 사이니까 이게 0보다 작게 되죠. a가 0에서 1 사이 값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0보다 작게 되고 근데 이거는 0보다 크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 하면은 전체는 0보다 작게 돼요. 이 경우에는 그 2차 도함수가 0보다 작게 되고 즉 그때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gx는 오목하다. 지금 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전체를 한번 젠슨 부등식을 적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a가 0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이 g라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니까 젠슨 부등식이 이 방향으로 성립을 하는 거고요. 원래 그 정방향으로 요 방향대로 그리고 이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 경우에는 2차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으니까요. 2차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으면은 그게 이제 오목함수가 되니까 그럴 때는 이 젠슨 부등식이 반대로 성립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임의의 양의 성중변수 x에 대해서 이것과 이거의 크기를 모든 a에 대해서 다 비교할 수 있죠. 이거랑 이거 합치면은 뭐 이 값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확률 부등식에 대해서 다 이제 정의부터 해서 뭐 개념 설명, 증명에다가 예시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좀 확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좋은 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